디자인 주도하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자기네들이 혁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됐지? 그러니까 까는 지문이 있고 그래서 예시가 다 달라. 됐지? 첫 번째로 아마 이렇게 혁신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뭐 기술 그 자체를 보통 얘기해요. 전화기 자체 발명이나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 때가 나온다던가 예시가 달라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뭐지? 저장장치? 저장장치가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였잖아. 이러고 나서 이 이후에 뭐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아는 USB로 넘어온 거거든. 요때 요게 되게 엄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엄청 열심히 하고 기술적인 것도 다 때려박았는데 실제로는 흥행을 못했어요. 왜 흥행을 못했냐면 모든 사람들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가 이거 읽는 그 기계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읽어내려면 또 기계를 사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안 사겠죠. 얘가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얘가 디자인적으로 아무리 예뻐도 실제로 우리가 사야 되는 부가장치들이 많고 이미 보급이 이쪽으로 됐으면 얘를 써요. 맞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너네 어렸을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왜 테이프를 녹화했잖아. 녹화하는 테이프 되게 두꺼운 거 뭔지 알아?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VHS라는 기기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이제 입히고 녹화하고 읽어낼 수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보급이 되니까 걔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와도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쓴다는 거야. 옛날 기술을 쓴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서 쓰는 예시가 다르니까요. 논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하고 몇 번 보면 아마 대략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진도로 나갈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디자이너들은 주어. Do not merely 하면 merely는 단지예요. 단지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래. 그냥 사람들이 오늘날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디자인을 한다는 건 예쁜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술을 하는 게 아니야. 디자인은 원래 problem solving이에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나와. 그러니까 디자인 소품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웃긴 얘기야. 소품은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 디자인 소품은 그냥 디자인이 좀 가미된 예쁜 약간 이런 뜻인 거고 원래 디자이너들이 대학 가서 배우는 건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거야. They also create. 그래서 그들은 또한 뭘 만들어내냐면 이게 중요한 거겠지.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게 주제야. 디자이너들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 의미가 중요한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a process also known. 이게 어떻게 또한 알려졌냐면 as design driven innovative. 이런 단어로 알려졌어. 이게 전체 소재예요. 네모 칩시다. 디자인 주도의 주도된 뭐 이런 뜻이니까 PP가 쓰였겠죠. 문법적으로는 혁신 이렇게 해석하시죠. 자, 그래서 innovative value creation 즉 혁신을 만들어내는 가치의 생성은 is based on 어디에 근간이 있냐면 on more fundamental insight 좀 더 근본적인 통찰력에 있대요. 그래서 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디자인 주도 혁신은 뭘 보냐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대.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봤어. 그냥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본다는 거야. 얘네 말로는. And is often enabled by advancement in technology. 그리고 이거는 종종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기술의 진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Conside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고려해보자. 뭐에 대해서? 모바일폰. 모바일폰을 생각해보자면 자, 클래식 더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주 옛날에 어떤 전통적인 어떤 더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네덜란드의 더치는 사람들 어디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were asked 요구받았대 혹은 요청받았대. 뭐에 대해서? whether는 접속사야.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뒷문장이 중요하겠죠. 뒷문장 완전이에요. 자, they would like 그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에 대해서 to have a device 디바이스를 갖고 싶은지 안 갖고 싶은지를 질문받은 건데 그 디바이스는 뭐냐면 that would allow them to make phone calls 전화를 갖다가 그들이 가능하게 만들어. 어떻게? 24시간 7일 이런 뜻이야. 하루 종일이란 뜻이에요. 됐어?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외워두세요. 하루 종일 언제든지 이런 뜻이야. From wherever they were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게 된다면 어떨 건지 이 물음을 받았는데 됐죠? The typical response. 근데 일반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What's that such a device? such a 혁명이에요. 어순으로 시험 문제 나오시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혁명 혹은 형용사 명사인데 여기서 형용사가 없으니까 그냥 such a 명사 순으로 나온 거야.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would not offer any added value. 근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이러한 기계는 일종의 추가적인 부가되는 이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거지. And its use, 그것의 사용은 would be totally superfluous. 자, 밑에 나와 있어요. 불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대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디자인 주도의 이노베이션이야. 누구 주도가 아니야? 대중 주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typical response는 부정적인 표현일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디자인으로 주도하는 것들은 디자이너나 기술자들이나 특정 전문가들이고 그 전문가의 반대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인 대중의 반응은 틀린 거여야 돼. 됐지? 이러한 기술이 불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지. 그럼 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was made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20년이 흐르고 나서 we can simply not imagine 우리는 뭘 상상할 수가 없냐면 어떤 세상 without handheld 손으로 든 communication device 이런 표현이야. 핸드폰이란 반은 사실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냐면 핸디폰이 맞아. 핸디가 손쉬운 이런 뜻이라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폰 이거거나 아니면 핸드헬드가 맞아요. 손으로 들 수 있는 폰. 됐지? 핸드폰은 틀린 말이야. 콩글리시야 원래. 그래서 손으로 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이중부정이 나왔으니까 긍정문이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냥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디자인 드라이브 이노베이션. 그래서 디자인으로 주도된 어떤 이런 혁신들은 됐지? It's about 뭐에 대한 거냐면 translating users' insight into proposition.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용자에 대한 통찰력을 어디다가 갖다 박는 거래? 일정 부분에다가 프로포지션 하면 부분, 위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위치에 넣는 거냐면 새로운 의미에다가 쳐박는 거래요. 됐죠? 그러니까 유저 인사이트 뭐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어디다 넣는 거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끔 만드는 거다. 근데 이 새로운 의미라는 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럼 뒤에 단어는 뭐겠어? 그들이 몰랐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미처 몰랐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혹은 부정했던 이런 단어가 될 거예요.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엄청 좋아했던 거를 디자이너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쓰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왜 퍼졌겠냐? 이 핸드헬드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아니 필요 없다며. 근데 왜 퍼졌겠어? 그걸 실제로 좋아하는데 자기가 몰랐거나 자기가 스스로 부정했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답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2번이네. Never knew. 알지 못했대. They wanted. 그들이 그게 필요한지 혹은 원하는지조차 이전에 몰랐었던. 그치만 그들이 사랑했던. 이렇게 되겠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무슨 욕구가 있냐면 다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연결이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연결되고 싶은 거냐면 언제 어디서든 유비쿼터스. 쿼터스죠. 이걸 건데 아마 이걸 이제 라틴어로 쓰면 아마 이 표현을 쓸 건데요. 그냥 한국어로는 유비쿼터스. 이게 언제 어디서든이야. 됐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산 위에 이 언덕에 있잖아. 그래서 그 언덕 어딘가에 요만큼 이렇게 파져져 있는 공간에다가 건물을 지어놔서 쌤이 2층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내 그 뭐지 발코니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위로 이렇게 벽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 집은 한마디로 집 안에서 전화가 안 터져요. 이 신호가 아예 안 가. 신호가 안 가고 창문 쪽으로 와야 신호가 가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은 돼. 그래서 나 주로 어떻게 하냐면 집 안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써. 됐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신청해야 되거든. 근데 사실 봐봐, 생각을 해봐봐. 우리 다 카톡 하지 않아?
그지? 근데 내가 왜 굳이 인터넷 전화를 했겠어? 굳이 그걸 신청해가지고 사람이 와서 굳이 우리 집에 이상한 접시 같은 거 하나 달고 갔어요. 굳이. 이걸 내가 왜 했겠어? 그냥 욕구야.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혹은 내가 언제 어떻게 전화를 걸어야 될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해놓은 거예요. 됐죠?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적중한 게 뭐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야. 미국은 현재 이게 없으면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정도고요. 기존에 우리나라처럼 SKT, KT라는 회사가 저기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점유율 1위야. 왜? 쟤는 내가 한 달에 얼마 내고 신청만 하면 사막 한가운데도 위성을 띄워줘요. 날 위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캔서스 이런 데는 엄청 시골이란 말이야. 주변 몇 미터 간에 뭐가 없어. 그러니까 뭐밖에 안 들어와. 기본적인 전기나 상하수도를 제외하고는 인프라가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뭐가 가능하게 한 거야? 인터넷에 연결되게 가능하게 해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나 이런 데다가 쓰이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드론 때문에. 드론은 위성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어디에 지원해주고 있냐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그 드론 폭탄을 던질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러시아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만났지. 그래서 잠깐 멈췄었어. 스타링크 지원을 잠깐 멈춰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이제는 반대로 러시아에서 드론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됐어?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차원에서 아예 이거 지원을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최근에 그 전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옛날에는 엄청 그 드론 폭탄을 많이 보냈는데 최근에 그걸 못하고 있어. 왜? 위성 장치가 없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다 비활성화해버렸어. 뭐 약간 이런 것들. 한국에 이거를 하려면 한국 돈으로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 월에 20만 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월에 20만 원 준대. 그럼 인터넷 달 수 있대. 그럼 하지 않겠냐? 근데 한국은 어떤 곳이죠? 산속에 들어가도 전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보다는 그냥 SKT에서 5만 원 하는 게 더 싸니까. 됐지? 아직까진 경쟁력이 없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얘가 훨씬 더 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3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디자인, 주도, 혁신. 자, 이 디자인 주도의 혁신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런 줄 몰랐던 것들이야. 근데 이거를 이런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것이라고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걸 통찰력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 인간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지? 이걸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의 요지 제목 추론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선호하지만 감춰져 있던 것들. 뭐 그런 기술이 없었던지 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이유들로 여러 한계점들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니까 이건 언베일이나 베일이 쓰일 거고, 위에 선호하지만은 프리퍼런스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나 뭐 아무튼 인간의 뭐 그런 경향이 있다, 라이어블 이런 단어들이 나오겠죠. 앱트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밑으로만 보자면 마치 어떤 지문처럼 전개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40번 요약 문제로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얘는 주제요지 제목 추론이야. 그러면 쌤이 얘기했었던 요거를 영어로 정리해 놓는 건 굉장히 필요하겠지. 다 해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소재를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 번씩 정리해 줘야 돼. 왜? 어차피 그 영어가 나오진 않겠지만 한 번 단어만 찾아봐도 이거의 답을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놓으세요. 그렇게 정리하고 4번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4번 빨리 하고 시험 보고 뭐 다른 거 할 거 하자. 자, 얘는 되게 중요해. 되게 생각보다 좋은 지문이야. 이 지문에서 만약에 13강에서 나보고 시험 문제를 내라고 하면 나라면 아마 요거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을 낼 것 같은데, 근데 2번은 사실상 요거 빈칸 내는 게 제일 좋았어. 이걸 냈어야 해.
그 얘는 사실 낼 게 없다면 그나마 낼 만한 게 그럼 1번 정도? 요거. 근데 원리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지 나도 모르겠어. 얘를 문제로 내려면 조금 내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 됐지? 그래서 얘는 아마 수능에서 문제를 연계할 때는 엄청 아예 바꿔가지고 내용 전체 다 틀어가지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요. 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얘는 내신에서 만약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 문장 삽입으로 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상 이번에서는 거의 뭘 얘기를 안 했지. 왜? 이거 낼 게 없어요. ABC 순서처럼 말고 뭐 딱히 낼 게 없어. 그냥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4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4번 한번 열심히 볼게. 자, through the ups and down 했으니까 얘는 기복이야, 기복. 기분이 좋은 하이와 로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단점이라고 봐도 돼요. 나도 뭔지 몰라요. 자, 뭘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학교에 있든 혹은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뭐가 있냐면 장단점 내지는 기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뭘 하냐면 reassuring 다시 재확인한데 뭐를? 이게 핵심 단어야. 안정성을요. 인간은요 감정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건 감정이 없다고 얘기해요. 알겠지? 이거 감정이 없는 거고 우리는 뭘 하냐면 요렇게 감정의 기복을 겪으면서 요 평균치를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엄청 좋아, 나쁠 때는 엄청 나빠. 그럼 그 사람 왕따 당해요. 차라리 좋을 때는 별로 안 좋고 나쁠 때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즉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 왜? 예측하기가 쉬워서. 됐니? 뭐 아무튼 이런 얘기 드릴 거야. 대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테이러빌리티지. 근데 이 스테이러빌리티 어떻게 정의했냐면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아래 위가 있을 거야. 요걸 거치면서 중간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래. 그러니까 뭐 좋은 게 나오면 반드시 뭐도 나와야 돼. 나쁜 것도 나와야 돼. 나쁜 게 나오면 좋은 것도 한 지문에 같이 나와줘야 돼. 됐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can help us, 우리를 도와줄 수 있대.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이요. Manage our moods and mind.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모션, 감성과 감정이긴 한데 그냥 아무튼 이런 거 기분과 감정을 갖다가 잘 통제할 수 있는데 when we engage,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적 자기 규제라고 얘기한대. 이게 주제야 전체. 자, 옆에다 쓸게요. 환경적 자기 규제.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기복이 있어줘야 돼. 이를 통해 안정성 내지는 평형을 맞추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요. We rely, 우리는 의존해. 어디에다가? 어떤 신호에다가. 어떤 신호? 이거 자아라고 해석하면 바깥의 자아에서의 신호에 의존한데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이퀴빌리엄. 이게 결국 전체 주제지. 맞지? 이거 평형. 균형이나 평형이요. 내면 자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 자아의 신호를 이용한대요. 근데 내면 자아는 어떤 새끼냐면 they facilitate, 촉진한데 뭐를? The pursuit of our goal. 우리의 목표를 갖다가 촉진하려는 내면의 자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의 신호를 갖다가 우리는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외부가 서로 뭐 한다는 거야? 요동치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목표를 추구하는 내면과 외부의 신호가 외부 자아의 신호가 서로 균형을 맞아가는 무언가 정도로 정리하시죠. 요게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환경적 자기규제의 주제예요. 됐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엄청난 목표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막 기분이 막 생겨가. 근데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것만 추구하면 안 되지.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도 반응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한테 결국 내 목표는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존나 화도 내고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해요. 그럼 뭐에 맞춰서 봐야 돼? 외부의 너네 신호들을 맞춰서 보는 거겠지. 맞지?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너네 칭찬하고 어떨 때는 다운 존나 화내면서 일련의 균형을 맞춰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이 지문이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제를 계속 얘기하겠지.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In a study of mid-level profession. mid-level은 중요하지 않아. 그레고리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Professor of Management.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뭘 찾았냐면 That incorporating personal items into their workspaces help them relieve the emotional exhaustion. 자, 뭘 할 수가 있냐면 우리의 감정적 소모를 혹은 소진 exhausting 하면 이제 지친 거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help는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네요. 경감시켜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일터에서. 근데 일터에서 뭐가 우리의 감정적인 소모를 좀 이렇게 경감시켜줄 수 있는데 내 개인적인 아이템이.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게 뭐야? 외부의 우리의 신호야. 됐지? 그러면 내부. 근데 내가 지금 편의상 인사이드를 세모로 하면 세모는 결국 뭐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세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동그라미가 와야 돼. 그럼 외부에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건데 내 거잖아. 그게 뭐야? 개인적인 아이템이죠. 여긴 없는데 쌤 연구실엔 컵이 있어요. 내 개인 용품은 딱 2가지밖에 없어. 책 그리고 컵. 난 사무실에 다른 거 안 봐. 근데 어딜 가나 컵은 어때야 되냐면 항상 내가 쓰는 컵이 있어. 나는 텀블러는 들고 다니는 텀블러 옛날에 우진이가 나한테 선물로 해준 거 나 아직도 쓰고 있거든. 그거 존나 좋아. 코끼리 건데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에 코끼리 텀블러라고 하면 진짜로 영어로 코끼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영어로 코끼리야. 알겠지? 엘리펀트가 아니라 영어로 코끼리야. KO 어쩌고저쩌고야. 뭐 특정 상품 내가 엄청 강조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걔가 내가 지금 6년째 쓰고 있는데 보온력이 아직도 똑같아. 진짜 개쩔어. 진짜 좋아. 그리고 안 새. 내가 가방이 엄청 무거워서 항상 그리고 막 맨날 뛰어다니니까 항상 뭐 이렇게 다 샜거든. 얘는 한 번도 센 적이 없어. 개쩔어요. 아무튼 그걸 쓰니까 사실상 사무실에서는 나는 컵을 쓴단 말이야. 항상 머그컵이어야 돼. 그리고 검정색이어야 돼. 난 흰색 컵 안 써요. 무조건 검정색 컵만 쓰거든. 그래서 어디에는 스타벅스 컵이 있고 아무튼 검정색 컵 어디서 받으면 그 사무실에 두거나 연구실에 두는데 딱 그렇게만 쓴단 말이야. 근데 어떤 행위에서 내가 안정을 느끼냐면 스트레스 존나 받을 때 난 가서 물 먹어요. 차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막 밖에 가서 풀고 그렇게 안 해. 밖에 나간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 난 항상 하는 행동이 그냥 탕비실로 가서 차를 우리거나 혹은 물을 따르면서 고민해.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에 퍼즐을 주는 거야 계속. 그 행위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행위라서 어딜 가나 그걸 둬. 뭘 둔다고? 개인적인 물건을. 이해됐어? 계속 세모가 있으면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한테 이모셔널 세모가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올게 이런 얘기야. 근데 어쨌든 내 거여야 돼. 됐지? 자, 내면과 바깥에 있는 물건이 부딪히는 거야. 그럼 이것만 보면 답이 뭐니? 3번 아니야? 메테리얼 오브젝트잖아. 됐지? 물질적인 물체, 나한테 의미가 있네. 이거 개인적이라는 얘기죠. 개인적인 물질적인 물체가 날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왜? 우리 지문에서 결국 뭐였는데? 이거 지금 이거 빈칸 봐봐. 야, 이거 세모잖아. 무드랑 이모션은 세모잖아. 그럼 뭐가 와야 돼? 동그라미가 와야 돼. 근데 동그라미 이시 뭐였어? 퍼스널 아이템이었잖아. 퍼스널 아이템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메테리얼 오브젝트였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봐봐. 예시가 없었잖아요. 예시가 없었으면 2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좀 애매한 건 릴렉싱,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해지고 내가 이렇게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음악 이건 아닐 수도 있어. 왜?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 심심하고 지루하고 졸리니까. 난 차라리 락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오히려 좋아. 훨씬 내 기분이 더 좋아져. 그럼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만약에 음악이었으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예시에서 굳이 뭐라고 했어? 퍼스널 아이템이라고 해서 답이 3번이든 이상한 케이스야. 알겠니? 만약에 밑에 있는 예시가 달라지면 답도 달라질 거라 얘는 수능에서는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외부에 있는 뭐라고만 했어. 신호라고만 했고 이 신호가 뭔지는 몰라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색이 될 수도 있고 시각 자극일 수도 있고 냄새여도 돼. 심지어는 뭐여도 상관없어. 얘는 굳이 그걸 아이템으로 해서 답이 있다고 나온 거야. 답은 틀린 거야. 이건 이제 일반하기 어려운 답인 거야. 이 지문에서 맞을 수 있겠지만 잘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외워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튼 그래서요. brought on the stressful job. 그래서 얘는 어디서 가져와진 거냐면 아무튼 감정적인 소모를 한다는 거 결국 어디서 가져와졌겠어? stressful한 작업에서 가져와짐 당한 거니까 수동. 자, especially for employees. 특히나 누구에게? 이런 어떤 그 노동자들에게. 근데 그 노동자들이 누구냐면 후주는 문법 형광 펜질 한번 해주라.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고요. 뒷문장 완전해요. 그래서 뭐 나왔어? 오피스 세팅. 우리의 오피스 세팅이 did not afford much privacy. 뭐가 아닌 경우에 특히나 이 오피스 세팅이 조금 더 프라이버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됐지? being able to personalize. 뭐 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개인화 시켜준 게 좋을 수 있어요. 뭐를? 그들의 work area를요. 그래서 with photographer, 뭐 사진이나 포스터나 코믹 스트립이나 머그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야. helped 마찬가지로 사역동사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온 거야. carve out에서 원래 carve는 뭐냐면 색이다야. 여기 나와 있는 inscribe랑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야. scribe랑 carve가 똑같아요. 됐죠? 칼로 색이냐, 끌로 색이냐, 돌로 색이냐의 차이야. 똑같은 단어야. 알겠지? 그런데 carve out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색이다라는 뜻이 있고 뭐가 있냐면 파내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봐봐. 우리가 초창기에 어디 살았냐면 동굴을 파도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저 carve out이 무슨 뜻이 있냐면 약간 내가 개척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공간을 만들어가다의 의미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을 만들 때 절대 그냥 땅 위에 만들지 않아요. 조금 파지. 온도나 보온을 위해 가지고 땅을 약간 판 다음에 그 부분을 위에 이제 천막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carve out이라는 단어가 개척하다 혹은 내 땅을 만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인 것 같아. 나만의 공간을 개척하거나 혹은 새겨요. 뭐를요? It with personal meaning. 개인적인 의미를 거기다 새긴다든가. And thus 그러므로 뭘 할 거예요? create. 만들 거예요. 뭐를요? A kind of sanctuary. sanctuary 엄청 중요한 단어. 원래 성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역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이야. 둘 중에 하나로 쓰여요.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을 쓰여서 여기서는 안식처 이렇게 쓰인 것 같아. 됐죠? 생추얼이야. 영어 표현도.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뭔가 나만의 성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네요. 됐죠? 그래서 요새 지문의 이유에 나와. 이유 수능 특강에 뭐가 나왔냐면 코워킹 스페이스의 변화 혹은 워킹 스페이스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옛날엔 어떻게 만들었냐면 위계 질서로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자, 위계 질서로 만든다는 거 어떤 의미지? 부장님이 여기 계시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팀원들 데스크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 차장님, 뭐 부장님, 뭐 과장님, 팀장님 순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제일 꼴찌가 앉는 데죠. 그죠?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우리는 뭐가 안 보여? 요 새끼가 뭐 하는지 안 보여요. 부장님이 뭐 하는지 절대 알 수 없어. 근데 부장님은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권력 관계야. 그래서 팀제로 만들던 뭐로 만들던 위계 질서로 항상 공간을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이걸 파괴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탈위계화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만들던가 혹은 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던가 테이블이야 이게.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율제로 만드는 거죠. 좌석제.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중간 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문이 짧다 보니까 그 지문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엄격한 위계 질서에 의해서 원래는 워킹스페이스를 구성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자율좌석제라고 해가지고 지 자리가 없어. 지가 앉고 싶은데 앉으면 돼.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 뒤에 누가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이 어디를 올지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내가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가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한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부분 위계화. 뭘 줘요? 좌석을 주고
이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버시를 준다는 거야. 너 자리야라는 게 정해지는데 다만 그 자리를 한 달에 한 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야. 됐죠? 한 달에 한 번 바꾸되 옆에 다른 팀이 앉아도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너 자리라는 게 한 달 동안은 보장되게 이게 나왔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뭘 줄 거냐면 심리적인 안정을 준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 추가적인 매일매일 이때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적응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지문이 또 벌레네 씨. 됐죠? 나왔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최근에 유도가 이렇게 나온 지문이 조만간 우리가 볼 건데 아무튼 있어가지고 됐지? 다 부서졌다 씨. 자, 그럼 여기까지만.